오늘 아침에도 문득 자녀의 목소리가 그리워 전화를 걸까 망설였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왜 연락 한 번 없을까 하는 서운함과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의외의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연락을 잠시 멈춰보세요. 놀랍게도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영 연락이 끊기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현명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심리학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의 상황을 솔직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그보다 더 뜸한가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먼저 연락했던 때가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때도 무언가 필요해서였다면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부모는 내 편이니까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언제든 내게 손을 내밀어 줄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 가족 관계에서 자녀의 70% 이상이 부모와의 소통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 일, 육아 등 많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연락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지만 우리도 그 나이 때 바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 중심, 현대의 젊은 세대는 개인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틀렸다고 비난하기보다 변화된 사회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자녀들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패턴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재정적 도움이나 육아 지원이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부르며 찾아오는 모습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부모는 훈행이나 도우미 역할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뭐가 필요해서 전화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불균형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바빠서 연락 못했어.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미 있는 대화 시간이 평생 동안 약 230일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의 소통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통화할 때마다 왜 연락이 없었니? 요즘 뭐하고 사니? 언제 집에 오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런 대화는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부모와의 통화가 일종의 신문처럼 느껴지는 순간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밀어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지혜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자녀를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즐기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특히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받아주는 부모.
늘 기다려주는 부모는 더욱 당연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건강 관리하고 멋진 옷 입고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소중함은 부족할 때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갈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갖고 연락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아들은 늘 먼저 연락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 중인 사진을, 아버지가 골프를 배우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엄마, 요즘 뭐해? 아빠는 어디 갔다 왔어? 라며 처음으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부모가 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했지만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궁금해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73세 김할머니는 아들이 연락 안 온다고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어느 날 정신과 의사가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살아보세요라고 조언해줬죠. 그래서 시작한 게 옷 쇼핑이랑 친구들과 맛집 탐방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여행도 떠나고 건강관리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이 엄마, 요즘 SNS 사진 보니까 너무 젊어 보이네. 어떻게 지내? 하고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에 2번은 꼭 만나요. 라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 기대 없이 나를 위한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요가, 수영, 등산 등 건강에 좋은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외모를 멋지게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든다고 꾸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끔은 미용실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고 당신을 빛나게 하는 작은 액세서리를 선택해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모습은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이어트나 절약을 핑계로 맛있는 음식을 참지 마세요. 가끔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해보세요. 요리를 배워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도 누려보세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교 당일 여행부터 해외 장기 여행까지 여행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혼자서도 좋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을 통해 여행 친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새로운 풍경 속에서 자유를 만끽해보세요. 취미와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제 시작해보세요. 그림 교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도예, 원예 등 다양한 취미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당신의 멋진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요가 클래스 완주했어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중 새로 산 옷이 마음에 들어서 한 컷 등 자신의 즐거운 일상을 가족 단체 톡이나 SNS에 가볍게 올려보세요. 자녀들이 당신의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연락하고 싶은 매력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편안한 대상에게 더 자주 다가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락할 때마다 왜 연락이 이렇게 뜸하냐? 너 요즘 뭐하고 사냐? 바쁘다고 해도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껴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 경험이 많은 관계일수록 소통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따뜻하고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될수록 자녀는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60대 김 씨는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왜 이제야 전화했니라고 말했더니 딸이 점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라고만 말했더니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녀가 연락하고 싶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라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요즘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취조하는 질문 대신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며 너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너 참 든든하다. 요즘 멋지게 잘 살고 있네라고 자녀를 인정해주면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고 전화해줘서 고마워.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줬네라고 연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자녀가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야 서로가 존중받고 균형이 맞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모가 돼서 그걸 못 해주나? 자녀가 힘든데 어떻게 거절해? 이런 생각에 망설이지만 사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65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달 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잘 지냈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전세금이 부족해서 3천만 원을 빌리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통장을 털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도 요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구나라고 말했죠.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후로는 뭔가 달라졌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관계든 부모는 늘 도와줘야 한다는 공식이 생기면 그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부모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게 됩니다. 가족 심리학자 마리안 쿠퍼는 관계는 서로의 필요가 아닌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연락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서운한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연락을 안 할수록 부모가 더 매달리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력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할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고 반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자녀가 연락하는지 아닌지는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락 오면 반갑고 안 오면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딸이 연락 안 하면 전에는 밤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제가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내 삶을 즐기니 딸이 오히려 궁금해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 무관심을 실천하려면 연락 올 때 반갑게 받고 없으면 내 삶을 즐기며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시간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를 갖고 자녀 말고 다른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괜히 먼저 연락해서 서운함을 표현하지 말고 왜 연락 안 해 대신 요즘 잘 지내로 가볍게 물어보세요. 내가 연락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연락하고 자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어? 대신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라고 말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순간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 무관심을 실천하면 자녀는 부모의 삶이 궁금해지고 오히려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자 마르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연락에 연연하지 않을 때 자녀가 먼저 부모를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끔은 가볍게 소식만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연락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식만 전하는 가벼운 연락입니다. 68세 정 할머니는 아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왜 연락 안 하니? 라고 재촉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가끔 짧은 메시지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장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많이 나왔더라. 문득 생각나서 보내봐.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냥 생각나서 톡 보냈어. 잘 지내지? 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답장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 과일 아직 있어? 나중에 갈 때 사다 줘. 그렇게 가벼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된 대화가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 교류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부담이 적을수록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커집니다. 즉, 부모가 왜 연락 안 하니? 와 같은 부담스러운 말을 하기보다 그냥 생각나서 보내봤어라고 하면 자녀가 연락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가볍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생각나서 보내봐라고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소식을 전하거나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일상 속에서 자녀를 떠올렸다는 느낌만 주고 강요하지 않거나 엄마 요즘 새로운 취미 시작했어. 다음에 얘기해 줄게라고 자녀가
먼저 궁금해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냥 톡 보냈어. 잘 지내지? 라고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답장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지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오히려 자녀가 먼저 다가오게 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자녀의 연락 빈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온 마음을 다해 키우고 무엇이든 다해주고 싶었던 그 시간들, 그 노력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자녀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는 데 투자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보세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와 자녀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 없이 자신의 행복을 찾을 때 자녀도 더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당신의 외모를 가꾸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떠나며 스스로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67세에 요가를 시작하고 70세에 세계 일주 여행을 다녀온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한다고 매일 전화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확 비웠습니다. 건강부터 챙기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친구들과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딸이 엄마, 요즘 너무 젊어 보여. 무슨 비결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딸이랑 같이 요가도 하고 여행도 다닌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니까 관계도 좋아졌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자녀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행복과 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오랜 친구와의 만남을 즐기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녀의 연락이 없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자유,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유, 그리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매일을 즐겁게 살아가는 기쁨을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자녀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지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건강관리, 멋진 옷, 맛있는 식사, 여행 계획 등 오늘부터 실천해볼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자신만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